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MPD, 자기애성 성격장애군과 그리고 조울증으로 인한 나르시시즘을 경험하는 자아도취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려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과대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목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해서 또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사람을 착취하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매력적이고 중요한 인물이고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만하고 자만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미성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격군의 사람들을 비군의 성격에 들어간 부분 중에 자기애성, 반사애성, 경계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변덕도 심하고 또 자신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석하는 그런 부류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으로 겪는 나르시시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조울증에 조증과 우울증이 있고 경조증이 있는데, 조증과 경조증의 시기에 열등감의 반동과 우월성으로 추구하면서 자아도취 성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고 특별한 능력과 힘을 얻어서 과대 생각을 하게 되고, 과대자기로 인해서 과대망상에 빠지게 하고 현실감을 잃어가면서 질병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조울증의 나르시시즘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한쪽에는 과대망상, 반대쪽에는 피해망상을 곁들여서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특별하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피해적인 생각이 넘어서서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과대망상으로 인해서, 이것은 정신질병의 바이폴라, 양극성 장애의 1형, 2형, 순환형이 있는데, 그 중에 조울증에서 나타나는 조증과 경조증의 나르시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군이 됐던 조울증의 어떤 나르시즘이 됐던 어릴 때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나 외상후 트라우마와 그리고 가정 환경의 어떤 부분들, 어떤 강압적인 부모 아니면 너무나 방임된 부모, 그리고 어머니는 의존적이고 또 굉장히 또 신경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굉장히 폭군 같은 스타일의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어떤 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질적으로 연약하게 태어나서 위장이 좋지 않고 세로토닌을 위장에서 80% 이상 만드는데 위장이 좋지 않으니까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기질이 약하게 태어난 많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뇌는 제2의 뇌가 있고 위장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과 어떤 뇌는 연결되어 있고 세로토닌 물질을 만드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이 튼튼한 사람이 정신 건강을 해지고 연관성이 되게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즘을 유발하는 자녀들을 출산해서 양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PD를 가진 그런 부모 밑에 조울증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녀가 나올 확률이 5배에서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울 기질을 가진 집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이 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할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항상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고, 그 빈 공간에 그 인정에 대한 욕구, 아버지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성공을 위해서
그 사회적인 성공을 쫓아서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더 강하게 키우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의 애정 결핍적인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인정을 요구하면서 그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유지하고 성공을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기질을 좀 물려받아서 조울 기질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정신적으로 취약해서 조울증이라는 질병을 겪게 됐고, 조증을 경험할 때 나르시시즘이라는 상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빈 우물과 같은 그 빈 웅덩이 같은 그 공허함과 외롭고 쓸쓸함의 감정이, 그 애정 결핍이 점점 커지면서 정신증을 유발했고, 그런 질병 상태에서 저는 회복 과정에서 자신을 살펴가는 과정에서 나의 빈 마음의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법들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약물의 도움도 받았고, 상담의 도움과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 그리고 멘토들의 지지, 그리고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됐고, 운동과 그리고 댄스를 비롯해서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채워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됐고, 자기를 이해하다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가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수용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살피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의탁함과 사랑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면서 자기의 성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저 또한 나중에 합리적인 이성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전인적인 치유의 과정을 통하고, 마지막에는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나서 제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르시스트였던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나르시즘을 경험한 저가 회복이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와 저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30살 전후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올해 50이 됐는데요. 만으로는 48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지게 됐고,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또 우리의 인격 장애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질병의 모든 부분들도 통합적인 관점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변화되어서 인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스트가 됐던 나르시즘을 경험했던 간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맞게끔 그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일상으로서의 복귀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늘 응원하고요. 저도 내담자들을 많이 도우면서 내담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저의 내담자의 70% 이상은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이고 20-30%는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입니다. 그거 몇 년 동안 저한테 작게는 1년, 많게는 3, 4년, 5년 정도를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7, 8명을 매주 만나면서 그분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정신건강에 대한 조울의 회복 과정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장우석 심리상담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성장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